여러분, 지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이렇습니다. 달러가 힘이 빠지면 우리 돈, 원화의 가치는 올라간다. 맞죠? 그런데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이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떨어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환율만 치솟고 있습니다. 달러가 약세인데 원화는 더 약세인 그야말로 원화의 독주가 시작된 겁니다. 내 통장에 찍힌 숫자는 그대로인데 내가 가진 돈의 실질적인 구매력은 빛의 속도로 증발하고 있어요. 대체 대한민국 경제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 누구도 시원하게 말해주지 않았던 원화 침몰의 잔인한 진실을 현미경처럼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환율 1,500원 시대가 가져올 공포를 직감하고 계실 겁니다. 외환 위기가 다시 오는 거 아니냐는 걱정부터 이제 해외여행은 꿈도 못 꾸겠다는 한탄까지 들려오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행 비용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라는 게 핵심이에요. 오늘 이 영상 한 편에 원화 가치 하락의 원인부터 앞으로 펼쳐질 고환율 뉴노멀 시대의 생존 전략까지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영상이 길지만 끝까지 보시는 분과 중간에 끄는 분의 1년 뒤 자산 격차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거라 확신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깨뜨려야 할 고정관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달러가 오르니까 환율이 오른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과거에는 그랬죠. 미국의 금리가 높거나 경제가 너무 좋으면 달러가 강해지고 상대적으로 원화가 약해지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최근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의 절대적 위상을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매긴 지수죠. 그런데 이 지수가 하락세를 보일 때조차 원 달러 환율은 오히려 상승하거나 버티는 모습이 자주 포착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원화의 독자적 약세라고 불러요. 남들은 다 달러랑 비슷하게 움직이거나 오히려 강해지는데 우리 원화만 혼자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시장이라는 운동장에 달러라는 대장과 원화, 엔화, 유로화라는 아이들이 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장인 달러가 힘이 빠져서 집에 가려고 하면 보통은 다른 아이들이 길을 펴고 목소리를 높여야 정상이죠. 그런데 다른 애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우리 원화만 혼자 갑자기 다리가 풀려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대장이 약해진 것보다 우리 원화가 병든 속도가 훨씬 빠른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들한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우리 물건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 해외에서 잘 팔렸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걸 환율의 역습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해오는 구조잖아요. 환율이 오르면 원자재 수입 가격이 폭등합니다. 그럼 물건을 만들어도 남는 게 없어요. 기업 실적이 악화되고 그 기업에 투자했던 돈들이 빠져나가면서 환율은 더 오르는 그야말로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수치를 보면 더 소름이 돋습니다. 과거 1200원 선이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다면 이제는 1450원, 심지어 1500원조차 당연한 가격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일시적인 등락이 아닙니다. 시장이 대한민국 원화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낮게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인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 원화만 이렇게 동네북이 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한국을 떠나고 있는 걸까요? 그 충격적인 실체는 바로 달러의 대이동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손들이 앞장서서 원화를 내다 팔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환율이 오르는 건 단순히 심리 때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시장에서 달러가 계속해서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달러를 밖으로 밀어내는 주체가 외국인 투기 세력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큰 기둥들, 즉 국민연금과 대기업들이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국민연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국민연금이 작년 한 해 동안 해외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기 위해 환전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포트폴리오 다변화라는 명목 아래 국내 주식 비중은 줄이고 해외 투자 비중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어요.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국민연금이 우리가 낸 소중한 연금으로 미국 주식이나 엔비디아 같은 종목을 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달러가 필요하죠. 그럼 시장에 가서 내 원화 가져가고 달러 내놔 라고 외칩니다. 국민연금 같은 거대 고래가 시장에서 수조 원, 수십조 원 단위로 원화를 내다 팔고 달러를 사들이니 달러 값은 오르고 원화 값은 똥값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환율 시장에서는 거대한 공급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기업들은 또 어떻고요? 요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들이 공장을 어디에 짓나요? 평택이나 울산보다는 미국의 텍사스, 조지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조금 정책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한국에서의 제조 매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기업이 해외에 공장을 지으려면 수조 원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 자금 역시 원화가 아니라 달러로 나가게 되죠. 이걸 해외 직접 투자라고 부르는데 최근 몇 년간 이 수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에서 물건을 만들어 팔아 달러를 벌어왔다면 이제는 아예 달러를 들고 나가서 현지에서 만들고 현지에서 돈을 씁니다. 달러가 들어올 통로는 좁아지는데 나가는 고속도로는 8차선으로 뚫려 있는 셈이죠. 여기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가세했습니다. 국장은 답이 없다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번지면서 수많은 투자자가 삼성전자 대신 테슬라를 사고 코스피 대신 나스닥 ETF를 삽니다. 증권사 앱을 켜고 환전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 여러분은 의도치 않게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데 일조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비난할 수 있을까요?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더 성장성이 높은 곳으로 돈을 보내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한 생존 본능이니까요. 물론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연금이 해외 투자 안 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억울한 면이 있어요. 한국 시장은 너무 좁고 고령화로 인해 나중에 연금을 지급하려면 수익률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미국 시장에 투자할 수밖에 없죠. 즉, 연금의 수익성과 원화 가치 방어라는 두 마리 토끼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달러가 나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집안에 원화라는 물건 자체가 너무 흔해지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희소 가치가 떨어지는 물건의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맞습니다. 폭락합니다. 지금 우리 원화가 딱 그 꼴이에요. 최근 몇 년간 우리 정부의 곳간 사정이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복지 예산은 늘려야 하고 경기 부양도 해야 하는데 세금은 생각보다 안 거치거든요. 그럼 정부는 어떻게 돈을 마련할까요? 맞습니다. 국채라는 빈문서를 발행합니다. 나중에 이자 쳐서 갚을 테니 지금 돈 좀 빌려줘 라고 시장에 원화 채권 마구 뿌리는 거예요. 시장에 국채 물량이 쏟아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오릅니다. 정부가 빚을 내서 돈을 풀면 풀수록 시중에는 원화가 넘쳐나게 되죠. 예전에는 원화 철천장이 귀했다면 이제는 2천장, 3천장이 돌아다니는 꼴입니다. 달러는 귀해지는데 원화는 흔해진다? 환율이 오르는 건 수학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한국은행도 고민이 깊습니다.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서 시중의 돈을 빨아들여야 하는데 금리를 너무 올리자니 영끌족들의 이자 부담과 부동산 부실이 터질까봐 겁이 납니다. 결국 미국은 금리를 높게 유지하며 달러 가치를 꽉 잡고 있는데 우리는 눈치를 보며 금리를 과감하게 올리지 못하는 금리 역전 상태가 길어지고 있어요. 돈은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맡기면 5% 이자를 주는데 한국은 3.5%밖에 안 준다? 당연히 큰 돈들은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향하겠죠.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원화 매도, 달러 매수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달러는 한정판 명품 가방이 되어가고 있는데 원화는 동네 마트의 흔한 비닐봉지가 되어가고 있다. 비닐봉지가 아무리 많아도 명품 가방 하나와 바꿀 수 없듯이 원화 공급이 늘어날수록 우리의 구매력은 처참하게 파괴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왜 달러가 빠져나가고 원화가 흔해졌는지 그 구조적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소름 돋는 사실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지 않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 들어보셨죠? 단순히 주가가 낮은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기 두 개의 과일 가게가 있습니다. A 가게는 주인이 손님들에게 맛있는 과일을 매일 나눠주고 이익이 나면 덤으로 하나 더 줍니다. 반면 B 가게는 주인이 과일을 많이 팔아놓고는 그 이익으로 자기 집 수리만 하거나 자기 자식에게 가게를 넘겨줄 궁리만 합니다. 손님들에게는 나중에 줄게라며 씨앗만 던져주죠. 여러분이라면 어디에 돈을 쓰시겠어요? 당연히 A 가게죠. 전 세계의 큰 손들도 똑같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을지 몰라도 그 과실을 투자자들과 나누는데 너무나 인색합니다. 주주 환원율이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이에요. 그러니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주식은 잠깐 단타치고 빠지는 곳이지 내 소중한 달러를 장기간 묻어둘 곳이 아니게 된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가 반도체 수출이 대박나면 달러가 들어오고 환율은 안정될 거야 라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예전에는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기업들이 수출해서 번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국내에 들여와 봤자 규제는 많고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노동시장은 경직되어 있거든요. 차라리 그 돈으로 해외 공장을 늘리거나 미국 국채를 사두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훨씬 이득인 겁니다. 즉, 수출의 성과가 환율 안정으로 연결되던 고리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옆 나라 일본을 보세요. 일본도 오랫동안 재팬 디스카운트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증시가 역사적 고점을 경신했죠. 이유가 뭘까요? 일본 정부와 거래소가 나서서 주주를 무시하는 기업은 상장 폐지시키겠다라고 강하게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자본이 일본으로 몰려갔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떤가요?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내놓긴 했지만 강제성도 없고 세제 혜택도 지지부진합니다. 외국인들은 역시 한국은 안 변하는구나 라며 짐을 싸서 일본이나 인도로 떠나버립니다. 돈이 떠날 때 그들은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나갑니다.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700원, 1200원대의 환율은 이제 돌아오지 않는 추억의 가격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고환율 뉴노멀입니다. 우리나라 환율을 지탱하던 가장 큰 기둥은 무역수지 흑자였습니다. 에너지를 수입해도 공산품을 팔아 그보다 훨씬 많은 달러를 벌어왔죠. 그런데 지금은 에너지 가격은 구조적으로 높아졌고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은 이제 우리의 경쟁자로 변했습니다. 과거처럼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라고 낙관하기엔 우리가 달러를 벌어들이는 체질 자체가 너무 약해졌습니다. 번 돈보다 써야 할 돈이 더 많은 구조, 이게 고환율이 일상이 된 근본 원인입니다. 더 긴 시계 제로에서 볼까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2030년 뒤 일하는 사람은 없고 연금 받는 사람만 가득한 나라의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외국 투자자들은 이미 이 미래를 환율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원화 수요가 계속 줄어들 나라라고 점 찍은 거죠. 자, 그럼 우리는 그냥 앉아서 내 돈 가치가 녹아내리는 걸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 뉴노멀 시대에 맞는 생존 전략을 짜야 합니다. 첫째, 화폐에 대한 관점을 바꾸세요. 이제 원화는 자산이 아니라 교환 수단일 뿐입니다. 저축을 원화로만 하는 건 내 자산의 100%를 한국이라는 나라의 운명에 올인하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둘째, 자산의 영토를 확장하세요. 내 월급은 원화로 받더라도 내 자산의 일정 부분은 반드시 달러나 글로벌 우량 자산으로 옮겨두어야 합니다. 환율이 오를 때 내 자산 가치가 함께 오르는 해지 수단이 필수입니다. 셋째, 국장에 대한 환상을 버리세요. 애국심으로 투자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기업 거버넌스가 개선되지 않는 한 국내 투자는 철저히 배당이나 당위 전략으로 접근하고 메인 자산은 글로벌 시장에 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질문하십니다. 지금 1,500원 가까이 되는데 지금 사면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답을 드리자면 트레이딩이 아니라 적립의 관점으로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폰을 살 때 환율 고민하며 안 사는 거 아니죠? 고환율이 뉴노멀이라면 1,500원은 비싼 가격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점일 수 있습니다. 가격을 맞추려 하지 말고 내 전체 자산 중 원화 비중이 너무 높지 않은지 그 비율에 집중하세요.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조금 우울하게 들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위기를 아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불을 쌓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이 시대를 오히려 자산 증식의 기회로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을까요? 단순히 달러 몇백 불 환전해두는 수준으로는 부족합니다. 시스템적으로 내 자산이 고환율 뉴노멀 시대에 자동 방어가 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자산의 환노출과 환해지라는 개념을 꼭 기억하세요. 환노출은 비가 올 때 우산을 안 쓰는 것이고 환해지는 우산을 빌리는 비용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원화 가치 하락의 시대에는 당연히 환노출 자산을 늘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잠든 사이에도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내 자산의 가치는 자동으로 올라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니까요. 많은 분이 금을 찾으시지만 금은 이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구조적 원화 약세 시대에는 금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바로 달러 그 자체와 달러로 수익을 내는 미국 우량 기업의 주식입니다.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드릴게요. 첫째, 자산의 거주지를 옮기세요. 통장에 있는 현금 100%가 원화라면 당신은 지금 침몰하는 배의 가장 낮은 칸에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 주식을 사지 않더라도 현금의 일부는 달러로 바꿔두세요. 둘째, 배당 달러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세요. 달러로 배당을 주는 기업에 투자하면 매달 또는 분기마다 달러가 내 계좌로 들어옵니다. 환율이 오르면 이 배당금의 원화 가치는 더 커지겠죠. 셋째, 한국 자산의 비중을 축소하고 선별하세요. 내 집이 한국에 있고 직장이 한국에 있다면 이미 자산의 대부분은 원화에 올인된 상태입니다.
주식까지 코스피에 몰빵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열심히 적금 붓고 한국 대형주에만 투자한 사람과 자산의 절반을 미국 지수 ETF와 달러 배당주에 넣은 사람의 5년 뒤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전자는 숫자는 늘었지만 실질적으로 가난해질 것이고, 후자는 환율이 방어막이 되어주며 인플레이션을 압도하는 수익을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원화 가치가 왜 하락하고 있는지, 그리고 고환율 뉴노멀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지금의 고환율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변화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업들도 이미 한국을 넘어 세계로 자본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역시 자산의 일정 부분을 달러화 자산으로 분산하는 것이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증권사 앱을 켜고 총자산 중 달러 자산이 몇 퍼센트인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10% 미만이라면 오늘부터 매달 조금씩이라도 환전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환율 1,500원은 위기의 신호일 수도 있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내 자산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경고이자 기회일 수 있습니다. 내 통장의 숫자는 그대로인데 왜 나는 가난해지는가? 그 답은 화폐의 국경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 국경을 넘어 여러분의 부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